가족 확장성만큼 한국 사람들을 죽으라고 달리게 만드는 또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심정중심주의. 심정중심주의는 뭔가 하면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유학을 가서 한 7년쯤 살다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네. 저는 유학 가기 전에는 참 술자리를 좋아했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잘 놀던 사람이었는데. 갔다 와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직장인이 돼가지고 술을 마시니까 유학 가기 전에는 친구들이랑 마시니까 한없이 술자리가 좋았는데 이건 갔다 오니까 이제 친구랑 마시는 시간보다 직장에서 마시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면 교수님들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마시다 보면 아 이분들이 취하면은 그래요. 내 마음 알지 그래요. 내가 아무 얘기 안 하셨는데 지금까지 마음에 대해서는 막 이래요. 아 근데 거기서 내가 처음에는 아,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입들이 굉장히 섭섭해요. 많이 서운해요. 근데 결례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술 취하면 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자꾸. 계속. 반복하죠. 근데 뭘 얘기한 거지? 도대체 뭘 알아야 된다는 거야, 계속.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을 공유해야 되고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한 사회예요. 그러네. 근데 어느 사회나 마음이 중요시되는 거는 마찬가지. 이 세상에 마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던지는 나라는 없어요. 근데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마음과 행동이 분리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양에서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개념 중에 하나는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저걸 좋아하면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돼요. 네가 저걸 싫어하면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돼요. 그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일관성이 잘 안 드러나요. 아, 너무 힘들어요. 네, 그게 굉장히 달라요. 왜냐? 마음과 행동이 별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된다고 믿어요. 근데 나한테 잘해줄 때 그냥 나한테 행동을 잘해주면 좋다고 받으면 되는데 꼭 따져요. 진심은? 맞아. 의도적으로 잘해준다. 네. 그것까지는 그대로 넘어간다고 치고 더 웃긴 건 나한테 못 해주는데 또 진심이 그게 아니라면 넘어가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욕쟁이야. 여기 황재성 씨도 그 뭐 어디 TV에서 요새 욕쟁이 할머니 역할 하시지 않나요? 그렇지. 얼마 전까지 했었지. 욕하면 좀 기분이 좋아지세요? 그렇지. 아주 사이다 같은 썰이라고나 할까? 정말 기분이 좋아져. 전 세계에 아무 이유 없이 손님한테 쌍욕하는 가게 주인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안 그래?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 욕쟁이 할머니 가게가 미디어에 나가고 나면 갑자기 인기집이 돼요. 그럼요. 그 사람들 막 찾아가고 네. 왜 가요? 욕 먹으려고. 이제 예를 들어서 등산 같은 거 간다고 칩시다. 그럼 등산 갔다가 이제 등산을 다 끝나고 내려왔어요. 이제 모르는 동네에 왔어요. 근데 등산 끝냈으니까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잖아요. 어디 갈까? 식당은 어딜 갈까? 그러다가 주변에 있는 아무 식당이나 문을 열고 들어가요. 네. 들어가서 이제 서가지고 메뉴는 뭐가 있나, 어디 앉을 자리가 있나 이러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 할머니 같은 사람이 야, 이 XX 새끼야 앉아서 처먹어 이러면은 여러분들 그 소리 처음에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오늘 사람이 뭐야? 왜? 나한테 욕한 거야? 뭐야? 도대체 왜 욕하는 건데?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조용히 여기요. 여기 욕쟁이 할머니 식당이에요. 그리고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씩 웃으면서 앉아서 먹어요. 그 할머니는 왜 욕해도 맞아. 돼요? 그 할머니는 국가에서 라이선스라도 받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 욕하는 거 기분 나쁘지 않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아이 알고 오면 괜찮아요. 자, 정감 있죠. 뭘 알고 맞아. 오면 괜찮은 걸까요? 진심은 사실 모르잖아요. 할머니도 사람인데 마음에 안 드는 손님한테 진심을 담아서 찰지게 욕할지 알게 뭐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할머니도 사람인데 기분 나쁜 날 있고 기분 나쁜 손님 있잖아요. 네, 바이올린 그러면 찰지게 욕할 수 있어요. 네. 진심을 담아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그게 아니려니 생각하면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은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행동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는 행동을 별로 중요시 안 하고 자꾸 마음을 보자고 덤비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심이 통하고 진심을 아는 사회면은 좋은 거 아니냐? 이게 과거엔 좋았어요. 그 얘기 뭔가 하면 옛날에처럼 자기가 태어난 동네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면서 그 동네에 사는 절반이 자기의 육촌이고 팔촌이고 칠촌이고 전부 다 친척이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보기 때문에 그냥 저 사람 웬만하면 마음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욕하고 산으로 올라가 버려도 제 진심이 뭔지 다 알아. 그런 사회에서는 진심을 따져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같이 보내시는 옆에 있는 사람을 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진심을 얘기 안 해도 알아요? 많이 뵀죠. 여러분들이 행동을 반대로 해도 그 사람은 다 이해해주고 알아줘요?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이런 사회에서 그래도 진심을 자꾸 느끼고 싶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오버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단시간에 빠르게 강력하게 진심을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만 하면 안 돼요. 항상 그것보다 조금 더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뭘 해주는데 그 사람이 딱 업무상 역할상 딱 해야 될 정도까지 딱 하면 진심이 느껴져요? 아니요. 절대 안 느껴지죠? 정 없어 보여요. 네, 인간미 그렇죠? 없다 그래요. 인간미 없어. 네. 진심이 느껴질 때는 언제냐? 내가 아예 괜찮아 하지 마. 그런데 쓱 할 때. 다 챙겨주거나. 그렇죠. 안 와도 된다니까. 근데 쓱 나타. 맞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회사의 부장 정도 되는데 네. 직원들이랑 회식을 해요. 부하 직원들이랑 좋은 일이 있어서 회식을 해서 이제 좀 취했어요. 뭐 필름이 끊기거나 쓰러진 건 아니에요. 조금 비틀거리긴 해도 뭐 택시 잡아서 집에 가면 돼요. 근데 부하 직원들이 이제 헤어질 때 돼가지고 와서 부장님 댁에 모셔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여러분은 쿨한 부장이니까 아 됐어. 아니야. 내가 알아서 집에 가면 되지. 뭐 택시 타고 가면 돼. 그랬더니 부하 직원들이 그럼 살펴가십시오. 빈정상합니다. 서운하죠. 서운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필름이 끊겨서 술에 취해가지고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 이건 상사라서 데려주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적 차원에서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데려다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택시 타고 집에 갈 정도만 되면 데려다 줄 필요 없어요. 그럴 때 꼭 튀어나오는 인간이 있어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거 나오는 친구. 그래요. 있어 한 명씩.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 그걸 또 왜 기회죠? 진심이 나왔는데 뭐 기회주의. 저는 그런 사람 싫어하는. 나는 그런 사람 진짜 싫어한다. 아니 단물만 쏙 빼먹는 거 마음 아니고 알겠어요, 마음 개똥 같은 넌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집에 데려다 주잖아요. 집에 가는 길에 술이 좀 깨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 또 집에 혼자 갈 생각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딱 한 잔만 더 할까? 이러고 집 앞에서 술 한 잔 더 하는 거야. 그걸 한 잔만 마시고 끝낸 적 대한민국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 없어요. 보통 2시, 3시까지 마시고 다음날 출근을 하면 일은 누가 해요? 어저께 나 버리고 간 그 싸가지 없는 놈이 다 해요. 나랑 같이 새벽 2시, 3시까지 마신 친구는요. 화장실 변기통 붙잡고 앉느라고 일 못합니다. 연말 돼가지고 인사고가를 매겨야 되는데 아하.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는 바로 저겁니다. 알아요. 그 싸가지 없는 애가 일 많이 한 거. 그래, 얘가 일은 깔끔하게 해. 일 잘해. 하지마. 야, 이것도 얘가 한 거 맞지. 근데 마음은 얘한테 느꼈어요. 아 진짜 그런 세상. 진심을 따지기 시작하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각한 게 뭐냐? 고객들을 대할 때 점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도 끝도 없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해가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통신사 같은 데 전화 걸면 막 저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노동자들 아닙니까? 진짜로? 아니 내 목소리 들은 지 30초뿐이 안 됐는데 안 사랑하잖아. 외국 같은 데서 고객이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I love you 이러면 이건 난리 나요. 알려면은 진짜 조금 이상할 것 같네요. 이상하다 진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수 있는 거지. 다 알아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근데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정 노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자꾸 점원들한테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라 그래요. 뭘 고객을 진심으로 대? 맞아. 언제 봤다고? 근데 자꾸 우리 사회가 그걸 요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요. 행복드리는 상담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기 플러스인데요, 고객님. 네? 플러스요, 고객님. 누구세요? 플러스요, 고객님. 누구세요? 아, 목욕탕이 아니고요, 고객님. 목욕센터예요. 누구센터에 불렀다고요? 목욕탕이 불난 게 아니고요, 고객님. 플러스라고요, 고객님.
네가 불난 전이교균이 플러스라고요. 알았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야, 진짜 힘드셨겠다. 저걸 왜 끝까지 듣고 있어요? 고객한테 진심으로 대하라 그러니까 저 상담원이 언제 끊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전화 상담원들 중에 1년에 손님한테 쌍욕 듣는 사람이 50%가 넘는다고요. 네? 그런데 왜 못 끊어요? 언제 끊어야 되는지 매뉴얼이 없어요. 내려오는 내용이 뭐냐?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래요. 그러니까 각자 판단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면 될까? 이 정도 들어줘야 될까? 여기까지 해야 될까? 이걸 각자 알아서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나중에 가면 고객이 그래요. 쟤는 된다는데 너는 왜 안 된다 그래? 비교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요. 있어요. 네. 많아요. 끝도 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끝도 없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저놈의 진심을 다한다는 것 때문에. 이 진심을 다한다는 거에 가장 핵심 개념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인고의 착각. 인고의 착각이 뭐냐면요. 내가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하느라고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나중에 보상받을 거라는 착각이에요. 자, 이게 왜 착각이냐? 내가 지금 열심히 고통받고 뭔가 하느라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 나중에 잘 돼야지.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를 해보면요. 대부분은요. 젊었을 때 다 고생했어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밤잠도 한다고 뭐 망하고 뭐 고생 다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성공한 사람이 고생할 때 같이 고생한 사람이 전국에 1000만 명 정도 돼요. 그중에서 몇 명만 성공했을까요? 맞아요. 고생한다는 것 자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성공의 요인이 아니에요. 그 고통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인고의 착각을 가장 잘 설명하려면요. 제 아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 혹시 제 아내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제 아내 얘기를 좀 할게요. 제 아내가 인고의 화신이에요. 제가 교수인데요. 1년 중에 교수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방학이요. 그렇죠. 힘든 1학기가 끝날 때가 언젠가 하면 6월 말 정도 됩니다. 6월 말에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처리에 행정 처리까지 하면은 7월 초. 7월 초가 되면 학교도 가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집에서 놀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꼬십니다. 놀자. 놀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때가 고등학교 다니는 제 두 아들의 기말고사 기간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애들이 시험을 보러 가요. 그러면 제가 제 아내를 꼬십니다. 영화 보러 가자. 요 앞에 맛있는 브런치집 생겼다 그러던데 브런치 먹으러 가자. 거짓말 아닙니까? 믿어요. 내가 보기는 이래도 굉장히 자상한 남자더라. 신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안 간대요. 그래서 제가 왜 안 가? 그러면 제 아내가 그래요. 애들 시험 보러 갔잖아. 그래서 제가 그래요. 당신이 시험 보러 애들이 학교 가서 시험 보는 거랑 당신이 집에서 뭐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저 철딱서녀. 화를 내셨어요. 속이 답답해. 그 얘기를 제 아내가 해요. 그럼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와, 엄마가 그 아빠라는 사람이 철딱서녀. 정신을 좀 차려. 애들 시험 보고 오면 또 내일 시험 볼 거 공부해야 되는데 밤새고 공부할 건데 아빠 엄마 지네 둘이서 영화 보러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 거 알면은 애들이 공부할 맛이 나겠어?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저기도 좋은 것 같아요. 심리학자 입장에서 학습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를 거부할 방법은 없어요. 진짜 분위기 중요하네요. 불문율인가요? 그래서 제가 일리가 있다. 말 된다. 단순하다, 나. 그러니까 몰래 놀자 그래요. 그러니까 현명하시네요. 빨리 나가서 지혜로우시다. 애들 돌아오기 전에 빨리 놀고 돌아와서 안 논 척하고 앉아 있으면 된다. 나 그거 잘한다. 역시. 근데 제 아내가 그래도 안 나간대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나가? 그러면 제 아내가 그래요.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대요. 자, 그러면 안 되는 걸까요? 제 아내는 애들이 시험 보고 있는 동안 집에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요. 애들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지금은 수학을 보고 있을 텐데 거의 수학을 푸는 자세예요. 네? 그런 자세로 저랑 놀아주지도 않고 있어요. 아, 진짜 어머니들.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쯤 되면요. 초긴장을 하고 있다가 현관에서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재빨리 현관으로 달려가요. 그래서 애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물어봐요.
시험은 어땠어? 잘 봤어. 그러면요, 제 아들은요, 12년 동안 대답이 거의 한결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귀여워. 재밌다. 그런데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 아들들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부모의 기대에 만족시키는 성적을 받아오는 아이는요, 대한민국에서 몇 명 되지 않아요. 맞아요. 10등을 해오면 왜 5등을 못하니? 5등을 해오면 왜 2등을 못하니? 2등을 해오면 1등을 일부러 안 하니?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서 1등을 해왔더니 뭐라 그래요? 이 한 문제는 왜 틀렸니?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올백을 받아갖고 왔어요. 그걸 갖다 드리니까 부모님이 그래 이렇게 잘하는 걸 진작에 지난번에는 왜 틀렸니? 이러는 거예요. 그냥 되잖아. 이렇게. 이거는 부모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자녀가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들은 부모가 얼마나 기대하는지를 아니까 항상 죄송합니다. 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명하네. 슬퍼. 그러면 제 아내는 이제 어이구야 이것도 시험 망쳤나 보다 어떡하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괴로워하고 있으면 제가 옆에서 얘기를 해요. 제 아내한테. 봐봐. 당신이 집에서 뭘 하고 있건 간에 애들은 뒷골이야. 너무 맞는 얘기라. 가만히만 있어주면 좋을 텐데 꼭 저런 말씀을 하시죠.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네? 심리학이 잘못했네. 그 어머니 여기 계세요. 네, 당신이 집에서 뭘 하건 간에 아이는 자기 실력과 자기 운으로 시험을 볼 거야. 당신 말대로 애가 내일도 내일 시험 공부도 해야 된다면 나랑 나가서 기분 전환하고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기분으로 돌아와서 애가 오늘 시험을 어떻게 보건 상관없이 내일 시험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는 거 해주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그게 실제로 애들한테 좋은 거야. 제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저는 그 맞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나야지 돼요. 눈치 없는 걸로. 예. 네, 딱 김효진 씨 같은 우리나라의 엄마들이 남편들이 그런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당신이 그러니까 애가 시험을 못 가. 나가! 그렇죠. 예. 여러분들 실제로 제 아내가 인고의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그게 보상을 받고 그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제 아들들이요 실력이 비슷한 친구보다 시험을 잘 볼 거예요. 왜냐? 걔네 엄마 놀았고 제 아내는 안 놀았으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애들이 시험 보고 있는 시간에 그 부모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 가지고서 애들 시험이 영향을 받는다면 여러분들 그거 받아들이실래요? 아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거라도 해야 돼요. 그거라도 해야 돼요. 만약 부모가 애랑 같이 밤을 새준다. 그래서 공부하는 애가 졸린 거를 깨워준다. 또는 애가 약한 과목을 부모가 미리 공부해서 애를 가르쳐준다. 만약 이런 식의 노력이라면 보상받을 수 있어요. 보상받을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애가 시험 보고 있는 시간에 집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네. 그렇죠.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 같지만 대한민국의 많은 부모들이 이루고 살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그렇게 키우셨을 거예요. 이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는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아요. 왜냐? 진심이 통하죠. 하늘이 내 진심을 알아줄 때까지 하는 거예요.